안녕하세요. 박상입니다. 북한의 정치와 사회 이번 강의는 북한의 지도자와 인민의 정치적 관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북한의 수령 형사 창조 원칙에 근거하여 북한의 구체적인 도상에서 지도자와 인민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지도자와 인민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근대 정치에서도 신화적 사유가 시각 정치적으로 재현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이론적인 논의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림에서 지도자와 인민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 북한의 수령 형사 창조 원칙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부터 지도자와 인민의 그림을 하나씩 살펴볼 예정인데요. 대체로 지도자는 중심적인 위치에 중심적인 시선을 받고 있으며 중심적인 빛이 밝게 비추고 있는 존재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인민은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사례와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지도자는 통일성 있게 역사적으로 전형화되어야 하며 인민은 다양성 있게 그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번째, 색깔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지도자는 본색으로, 인민은 비본색으로 표현됩니다. 북한이 말하는 본색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도자와 인민의 관계를 주로 지도자의 손이나 제스처에 주목하여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인민들과 함께 하면서 손을 잡고 어깨를 만지거나 인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주로 다양한 동작으로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는 손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만나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도자의 손동작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과 달리 김정일의 경우는 단독자형의 지도자의 손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인민군이나 노동자, 간부들 앞에서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가리키는 그런 지도자의 손동작이 등장하기도 하죠. 이러한 도상을 통해 지도자와 인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북한 정치체제의 성격을 연구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처럼 시각 정치적 분석을 통해 접근하는 방법은 북한에서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문제와 한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은 사람 중심의 철학 사상이며 이른바 주체 시대에는 근로 인민 대중이 역사의 주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에 대하여의 해설에 의하면 주체 시대에 이르러 오랫동안 역사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근로 인민 대중이 역사의 주인의 지위에 올라섰으며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역할에 의하여 역사의 운명이 결정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 북한의 지도자와 인민의 시각 정치적 재현 관계에서도 근로 인민 대중이 진정한 주인으로 가시화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그림에 재현된 지도자와 인민의 관계는 그들의 주체상의 사항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는 그 사회의 특성을 매우 효과적으로 드러내는데 그러한 관계를 시각 정치적인 재현에서 분석하려는 것입니다. 중세 정치 철학을 연구한 칸토로비치의 연구서 왕의 두 신체에 의하면 중세의 왕은 늙고 병들고 죽는 자연적 신체와 더불어 자연인의 결함을 전적으로 배제한 초월적이며 불멸하는 정치적 신체를 갖는다 라는 신화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이러한 논의는 북한의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정치적 신체가 근대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강화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또한 북한의 신정 정치적인 특징을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카시러는 국가의 신화에서 제2차 세계대전, 나치즘과 파시즘 등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파괴하는 신화적인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아마도 한 새로운 세력,
즉 신화적 사고의 세력이 출현했음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화는 기술적 사고와 결합되어 국가 신화를, 지도자 신화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내고 그 신화적 사유를 더욱더 공고하게 하거나 확장, 강화합니다. 그래서 법, 헌법, 정치 헌장 등이 있으나 그것은 쉽게 효력을 상실하고 신화적인 위력과 권위로 대체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화적 세계에서 벗어나 이성을 중심으로 한 근대 사회에 살고 있는데 왜 여전히 신화적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인류는 진정한 인간적인 상태에 들어서기보다 새로운 종류의 야만 상태에 빠졌는가? 라고 묻고 있는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계몽의 변증법에서 계몽에 지칠 줄 모르는 자기 파괴를 예리하게 들여다봅니다. 진보하는 사유를 가지고 있는 계몽은 세계의 탈마법화, 탈주술화를 지향하며 신화의 세계를 빠져나왔으나 신화가 이미 계몽을 수행하는 것처럼 계몽은 매 단계마다 더욱더 깊이 신화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즉 이성적인 사유를 가능케 하는 계몽의 시대에 들어왔으나 인류는 다시금 신화의 세계로 끊임없이 미끄러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 헌법, 정치 헌장 등이 있으나 그것은 쉽게 효력을 상실하고 신화적인 위력과 권위로 대체됩니다. 아도르노에 의하면 신화적 사유와 계산 가능성에 근거하는 이성적 사유가 결합하듯이 카시러에 의하면 주술적 사고와 기술적 사고가 결합된다고 합니다. 계몽적 이성이 계산 가능성을 지고의 가치로 여기듯이 기술적 사고를 가진 인간은 냉정한 사상가이자 유능한 계산가로 신중하게 계획에 따라 정치적 신화를 완전히 합리적 신화로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현실 정치에서 신화는 결코 소박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교묘하고 철저하게 제조된 정치적 신화는 국가 권력의 신화화, 국가 지도자의 신화화를 정치공학적으로 조작하여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치는 현대적 기술이 적용된 대중동원에 효과적인 출판, 영화, 예술 등의 각종 시각 정치적 언어를 활용하게 됩니다. 자본주의적 국가뿐만 아니라 혁명적 사회주의 국가야말로 신비주의 관념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사실상 혁명적 리더십의 권위와 권력을 신비화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기도 합니다. 한 예로 북한 체제의 성격을 극장국가라고 규정하기도 하죠. 북한의 엘리트 정치 조직은 급진적 사회 변혁을 위해 대중동원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정치에서 현대적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대중동원에 효과적인 출판, 예술, 극장과 드라마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북한의 수령 형상 창조 원칙을 중심으로 지도자와 인민이 함께 등장하는 도상을 만날 텐데요. 그런데 이러한 시각 전략이 사실은 북한의 지도자를 신성화하는 신정 정치적인 특성을 보여주며 그를 위한 전략적 재현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도자와 인민이 등장할 경우 어떠한 시각정치적 재현 관계를 드러내는지 도상을 해석하면서 논의하겠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지도자, 인민의 도상 해석은 지도자와 인민, 지배자와 피지배자, 양자 사이의 의미론적 관계와 상대적인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북한의 시각적 도상에서 지도자와 인민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 지도자와 인민의 배치 방식은 많은 이야기들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수령 형사 창조 원칙은 인민들 속에 계시는 김일성 수령님을 재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와 인민의 시각적 관계 설정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조성화 형상 리론에서 밝힌 김정일의 수령 형상 창조 원칙을 보면 지도자와 인민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원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민들 속에 계시는 수령님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할 때 대한 원칙. 두 번째,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면서도 예술적으로 형상할 때 대한 원칙과 그 형상적 요구. 세 번째,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상을 시기에 따라 같은 모습으로 형상할 것. 넷째, 수령님의 영상을 정면으로 모시고 밝고 정중하게 형상할 것. 다섯 번째, 색상 형상 원리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상을 그릴 때 색깔 톤을 맞추어 형상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령 형상 창조 원칙을 면밀하게 읽으면 상대적으로 지도자와 인민의 시각적 형상화를 구별 지을 수 있게 하는데, 이 강의에서는 이 원칙을 중심으로 지도자, 인민의 배치 방식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도자, 인민의 관계는 정치적 신체, 환영적 신체의 관계로 배치되고 형상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